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지더니 오늘은 완전히 푹푹 찌는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 6월 15일인데 초여름인데 이렇게 더운 걸 보면은 올해 여름도 만만치 않은 그런 여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여름 조심하시길, 더위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장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뭐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나서 뭐 쪽지가 한 두세 통이 오면서 이제 강의 문의를 좀 하시는데, 강의라는 게요, 라이브 방송에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강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강의는 시그널 강의방, 여기 카페 보면은 여기에 그냥 기존에 했었던 내용들을 올려놨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PPT 파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종목을 발굴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론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수많은 다른 유튜브라든지 온라인상이라든지 책이라든지 그 어느 곳에 가더라도 다 저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이름만 바꿔서 나오는 수많은 기법들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이름만 바꿔서 만들어내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이론은요, 실전에 부딪혔을 때는 사실은 경험이 있지 않으면은 절대 그 이론을 실천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통계치에 의해 그 통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붙어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종목을 발굴하고 함께 종목의 타점을 잡아나가며 현재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자체가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 사실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거는 조금만 배우면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방송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안에서 뭐 매매를 하다 보면 수익이 나겠죠. 좋은 장이기 때문에 수익은 잘 나고 있다 보여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 기관 대량 매도세에 지수는 잠시 조정을 받지만 반도체, 2차전지 하락 시 저는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면 편할 듯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나쁘지 않지만은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매매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요, 일단 뭐 SK 하이닉스가 주도한 반도체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2차전지 섹터도 나름 나쁘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그 외 뭐 AI 의료, 그 다음에 임용, 그리고 뭐 일부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변압기, 인프라, 이런 섹터들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AI 섹터라든지 로봇 섹터라든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두드러 맞았죠.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뭐 게임주들, 뭐 이런 섹터, 시장에서 소외돼 버린 섹터들은 한도 끝도 없이 빠지는 그런 극한의 차별화야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모멘텀 투자를 한다든지 단기 매매를 한다든지 혹은 단기 스윙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전부 다 주도 업종 주도 테마 안에서 놀아야 되고요. 그리고 시간을 두면서 미래 성장성이 보장된 섹터를 한다면은 서서히 분할로 이 횡보가 확인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투 트랙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7월을 준비할 종목군들은 잡아나가면서 만약에 많이 빠져준다면은 비중을 채워나가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 강하게 모멘텀이 붙어있는 쪽에서는 최대한 단기 매매,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러한 누적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서 스윙 포트에 다 때려 박는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장 초반에는요, 사실 뭐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어제 하락 마감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지지부진했는데요. 장 전에는 나스닥 선물이 0.3% 정도 떠서 출발하니 코스닥이 상승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두드러 맞고 다시 올라가고 또 두드러 맞고 올라가고 하는 변칙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만 보면 장중에 제가 좀 보여드렸죠. 아침에 딱 9시 15분 만에 코스닥에 1000억 매도, 코스피에 1000억 매도, 그 다음에 9시 30분에 코스닥 2000억 매도, 코스피 뭐 3000억 넘었었고 9시 30분에 그러면 이미 오늘 흐름은 정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수급을 기반으로 가는 섹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때 우리가 바로 해야 될 것은 삼성전자의 흐름, SK하이닉스의 흐름, LG에너지솔루션의 흐름, 에코프로의 흐름 등등 시장을 강하게 리드하고 있는 대형주의 흐름이 어떠한지 체크를 하고, 이러한 수급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수급이 들어온 섹터가 뭔지 아침에 굉장히 빠르게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의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매우 빠르게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차트를 최근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상태죠. 최근 보시면은 1-2개월 조정을 받고 강한 수급에 의해서 돌파시키는 패턴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모 신소재, 사마 알미늄, 그 다음에 뭐 윤성 FNC 등 2차 전지에서 한 번에 그런 파동이 좀 존재를 했었고요. 지금은 방산 쪽에서 나왔는데, 이 모든 종목군들의 공통점은요, 2달 전에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를 한 종목을 지금 기관이 받아서 끄집어 올린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수급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급한 종목군들 다 한번 수급을 돌려보십시오. 딱 2달 전에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한 거를 물량을 기관이 받아서 한 번 더 펌핑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그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지금 수급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뭐 최근 시장을 보면은 왜 나쁜 흐름이 아니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수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수가 빠질 때 해볼 만한 수급적인 논리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뇌동매매를 하고 고점에서 사서 고통만 받지 않으면 되겠죠. 자, 전주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주단위 하락이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크당님의 반등에 지난번 하락의 절반 정도를 돌려놓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견조한 상승 출발 이후 선물옵션 만기의 휴장 그리고 회피 물량 등이 출회가 되면서 일단 하락을 마감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연준의 매파적 발언과 더불어 이번 주에 있을 파월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죠. 보통 통화정책 보고서가 발표가 될 때는 시장이 좀 밀리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왜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방에 쇼패팅을 하도 많이 해놔서 잘 안 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반대로 드는 부분입니다. 자, 국내 증시 또한 오전 그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었고,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의 대장 SK하이닉스가 밀리며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이 지분 매도를 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두 축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시작과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 외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를 확인하였다면 지수 추정 종목군들에서는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수의 위치나 이번 주 있을 엔비디아의 주총 그리고 파월의 연설을 앞두고 지수단에서의 부담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돈 벌기 좋은, 너무 좋은 시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유동성,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유의미한 실적과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업종과 테마가 살아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지수가 많이 올라서, 단순하게 종목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돼서 생각하는 것보단 이 가격에서도 모멘텀이 살아 있다면 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장을 만약에 본다면요, 현재 시장의 추세 추종 종목군들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이요,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데, 그 부분은 오른 종목군들이 지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좋은 종목군들인 줄은 아는데 생각을 매수로 연결시키기가 어려워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상에 완벽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트레이더도 없고요. 네, 다 그 중간중간에 실수를 하면서 가는데 그 실수를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유의미한 종목에서 내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종목이 맞다면은 설사 좀 빠지더라도 그 버틸 수 있는 체력과 비중 조절을 해서 시장을 대응하는지가 결국은 우리의 계좌 관리의 전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종목은 마이너스권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바꿔 먹어보고, 급등하면 좀 참아보고요. 방법을 바꿔서, 예? 방법을 바꿔서. 왜? 지금은 추세 추정 종목군들이 너무 많습니다. 추세 추정 종목군들이라고 하면은 장대 양봉을 뻗고요. 여기서 맨날 이렇게 종목군들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날려버리죠. 추세 추정이라 하면 이런 거를 추세 추정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구간에서 옆으로 박스권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상향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같이 이런 변동성을 줍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폭은 하루에 뭐 플러스 2, 3% 선에서 유지를 시키면서 서서히 올라가는데요. 이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추세 만들면서 올라가는 흐름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추세 추종 장세라고 할까요? 이런 종목군들에서는 단타가 안 나옵니다. 왜? 변동성이 없으니까. 오전에 쭉 밀렸다가 오후에 서서히 야금야금 이렇게 올렸다가 그 다음날 개파락 시켜놓고 물량 받아서 올렸다가 마지막에 이제 막 날아가 버리죠. 예. 이런 구간에서의 매매는 철저하게 선을 중시해서 매매를 하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무튼 금일 시장은 제2 마셜 플랜이라는 키워드 아래 아주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시작된 것처럼 아주 뜨겁게 재건주가 올랐습니다. 최근 시장을 이끈 이수 스페셜 케미칼과 관련 섹터가 지지부진하고 소금 테마도 빠졌으니 남은 것은 재건 테마뿐이 없는 상태이고, 21일 영국 재건 회의를 앞두고 이쪽에서 아주 테마가 포텐셜이 폭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열심히 팔아먹겠죠. 올린 사람도 팔고 나와야 돈이 되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가 무지 좋았었는데 금일 돌파를 시키면서 방산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뭐 하나를 못하고 현대로템만 좀 매매를 했고, 저희도 이제 현대로템을 잡아가지고 오버나이트로 좀 들고 넘어가는데요. 내일까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전에 뭐 갭을 들고 장중에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흐름으로 저는 대응을 수급주 매매로 대응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SK 하이닉스의 하락, 그리고 반도체의 동반 약세, 그러나 이건 예상된 것입니다. 좋은 종목들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 에코프로 아주 심상치 않습니다. 돌파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에코프로는 매매로, 그 외 종목은 수익 관점에서 매수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시장은 방산의 하나, 현대로템, 그 다음에 새롭게 뜨고 있는 화장품 VTGMP라는 회사를 관심을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섹터에서 제가 여기다 적지 않았는데 큐렉소 괜찮아 보인다 라고 라이브 방송에 좀 말씀드렸는데, 큐렉소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뭐 이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죠. 뭐 이런 정도 있다 라고 보고, 시간 외의 종목을 잠깐 보면은 오늘도 수익 감사합니다. 스펙 모엔즈, 새만금 테마도 살아있고, 이 정도네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죠. 지수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어서 지수는 안 보는 걸로 하고요. 먼저 SK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5일선이 이탈이 되면서 시가부터 깨지잖아요. 시가부터 그동안 5일선을 타고 가던 종목이 시가부터 5일선을 깨고 반등을 했는데 5일선에 맞고 떨어졌다라는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11선 이탈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아마 이렇게 빠지더라도 좀 올라오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도 동반에서 좀 약세인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발 올해 말, 그러니까 월 말에 파운드리 포럼 관련된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이 오버행 이슈는 아마 블록딜로 갈 거로 보여서, 블록딜로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빠지다가라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줄 것 같습니다. 고로 정리하자면 2차전지 대형주들도, 그 다음에 IT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 대형주들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보여지네요. 자, 에코프로 좀 볼게요. 에코프로 이때 음봉 보이고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지금 꾸역꾸역 끄집어 올리고 있죠. 오늘도 수급이 상당히 좋은 모습 속에서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모펀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이런 종목이 또 돌파를 해버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내일도 아마 돌파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서 내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에코프로 매매는 좀 했었는데요. 뭐 짧게 뭐 2~3% 뛰기 정도 하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네요. 또 내일도 아마 마이너스권 좀 내려오면은 좀 매수로 아마 대응을 하고 추세 매매로 에코프로만 하나만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이고요. 에코프로 하나만. 그 외에 뭐 엔캠이라든지 종목군들 뭐 나쁜 흐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쪽에 최근에 이제 뭐 사마 알미늄이라든지 급격하게 올랐던 종목군들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좀 보여주고요. 윤성 FNC 급격하게 올랐고, 뭐 코스모 신소재 올랐는데 일단은 에코프로만 좀 보고 좀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IT 반도체 쪽의 대장주 뭐 한미 반도체 오늘도 조금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미 반도체는 밸류가 좀 비싼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로는 그나마 저는 좀 싸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거의 박스권은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움직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저도 윗구간에서 좀 들어갔다가 이거는 손절을 좀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량을 좀 가지고 있어서 뭐 그때 이제 시간에서 어제 다 팔아버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뭐 수익 손실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고, 내일장에 이런 음봉을 이미 이 앞에 매물대는 돌파를 한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매물대죠. 돌파를 한 상태에서 갭을 만들어 놓고 밀렸다가 이걸 돌파하고 뚫고 올라간다면 내일 진성 돌파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좀 관심 있게 다시 한번 잘 봐볼 생각이고요. 기판 쪽에서 최근에 이수페타시스가 매우 강하게 좀 올랐습니다. 사실 대덕전자라는 회사가 5,400억을 2~3년에 걸쳐서 기판 쪽에 투자를 해놓은 회사입니다. 이 업사이클 포텐셜이 가장, 그러니까 정상화가 됐을 때 가장 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3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5일선이라든지 이런 조정을 보일 때 기판 쪽에서는 심택하고 대덕전자가 있다면 대덕전자를 보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네요. 신고가를 쳐줄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봤으면 대덕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텍 오늘 좀 더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안 떨어졌네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칠 건데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고 있는 IT 반도체 기업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레이저셀은 생각보다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아서 그런가 생각보다 훨씬 강했던 것 같고요. 자, 재건 쪽 볼게요. 애경케미칼 봐야죠. 애경케미칼 어제 이게 음봉 매집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가는 일단은 뭐 공략은 안 했고, 시가는 공략을 안 했고 중간에 돌파하는 흐름에서 이제 어제 종가 근처죠. 어제 종가 근처에서 이제 들어가서 오전엔 저 위에까지 하고 여기서 눌리면서 좀 잡아서 고점에서 좀 팔고, 이 다음에도 26,300원에 잡았는데 여기 계좌가 아니라 유진 계좌로 좀 잡아서 그런가 찍히지는 않았고요. 오늘 이 종목으로는 3번 정도 다 발라 먹었던 것 같습니다. 3번 정도 다 매매가 됐던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27,250원에 회원님들하고 전략 매도를 했고, 이거는 뭐 돌파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음봉 매집 성격의 돌파 매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도 거래가 많이 터졌죠. 내일 아마 조정 시에도 이러한 이 기준봉이 있는 자리,
이런 구간에서는 아마 지지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좀 에코 애경 케미칼은 개별 종목 성향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면 문제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부터 하나하나 좀 봐보면요. 아니, 이수 스페셜 케미칼부터 하나 봐보면 저는 오늘 이게 급락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또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급락이 나오면 그 이후에 한번 정도 매매를 해볼 것 같고요.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굉장히 또 크게 빠졌는데요. 왜 이렇게 빠질까에 대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시가라든지 눌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상승하는 구간 동안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서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이 안에서 수익도 실현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매도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다 두드러 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손해를 본들 어쩌습니까? 이미 이런 구간에서 크게 수익을 내놓고 나머지 잔량을 다 던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음봉이 발생을 하면 올라갈 수가 없죠. 이런 거 트릭이 발생을 하면서 나온 대량 거래량의 음봉은 절대 건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생각 없이 눌림으로 받는 거는 그런 건 되죠. 비중이 안 들어가서 그냥 조금씩 칙칙칙칙 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비중 있게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들어간다. 저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매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이격이 과격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끼가 많아서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봐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셜 플랜의 이름 아래 삼부토건이 시가부터 이런 구간을 갭을 뜨더니 시가부터 엄청 좀 세게 올랐는데요. 저도 뭐 이 정도까지 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종일 좀 돈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저는 매매를 사실은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 현상을 갔었어요. 근데 시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당연히 시가에 두드러 맞겠다 생각을 해서 VI 때 좀 걸어놓고 얘만 여기서 걸어놓고 여기 올라올 때 시가 근처에다가 매도를 하고 마감을 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서 이 다음 봉에서 팔았으니까 6%가 좀 올라가지고 생각보다 저는 빨리 올랐네 하고 팔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 매매 하나를 저는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봤었는데 내일은 아무래도 이제 하루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종목군들도 팔아야 될 시기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뭐 도치로 만들어 놓고 끝날 지연정 매매는 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뭐 이제 자연광경이라든지 사실 올라왔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자연광경이 이 모듈러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금강공업 올라오는 거 보고 참 의아해 했는데 오늘 리서치 알람에서 이제 뭐 리포트 아닌 리포트를 좀 띄우면서 이런 종목군들을 그냥 시장에서 테마로 단기적으로 띄워놓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SY 정도만 뭐 중간에 돌파 매매로 뭐 조금씩 매매를 한 게 전부여서 이쪽은 매매를 좀 많이 못한 게 좀 아쉬웠고요. 최근에 상한가를 갔던 아우딘 퓨처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갑진이라는 2차 전지 회사가 아마 6월 28일 날 대주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중간에 눌리게 되면 저는 좀 들어가 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상따로 들어가서 좀 상따 하려고 들어가서 이제 매도만 하고 말았는데요. 시간 외에서 또 마이너스권에 들어가서 또 시간의 막텀에 털어서 이거는 일단은 한 3일 오늘 3번 정도 이 종목에서 매매를 하고 좀 마무리를 졌던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종목을 좀 등록을 해놓고 일단 좀 봐볼 생각이에요. 회사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봐볼 생각이고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한미글로벌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이것도 보면 좋을 것 같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 변압기 섹터는 이 단가가 변동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원웨이 홀딩으로 일단 한 11만 원, 13만 원 때까지는 유의미하게 상승을 이뤄내도 전혀 실적단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이쪽은 계속 끌고 가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섹터도 차별화가 분명히 있어요. 로봇 섹터도 AI 쪽에서 의료 AI가 같듯이 로봇에서 이제 국내 1위 다빈치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이 큐렉소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T 로보틱스,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이 물류 로봇 관련해서 T 로보틱스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늘 뭐 SBB테크라든지 SPG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뭐 사기 편한 종목은 뭐 SBB테크가 될 것이고, 이 사기 편한 종목은 시가총액도 낮고, 사기는 좀 어렵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는 SPG가 되겠죠. 로봇 섹터도 이제 슬슬 조금씩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로봇은 그나마 저는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의료 AI 쪽에 인성 정보가 있는데요. 내일장 일단 시가를 갭을 들고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사상 최고가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네,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단기적으로 사상 최고가가 4,730원이기 때문에 4,73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뚫고 올라가는 변화가 발생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뚫어버리면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네, 중간에 좀 변동성이 좀 있어서 맞다, 현대로템도 있었구나.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일단은 내일은 저는 현대로템을 좀 볼 것 같아요. 아마 시가에 가지고 있던 종목에서 추가로 좀 매도를 좀 할 것 같고, 추가로 좀 매도를 좀 할 것 같고, 나머지는 일단 돌파를 하게 되면 네, 시세를 따라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 차트 패턴을 너무 잘 만들어놔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